네, 소통의 고수 시즌3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은 참 이 선택의 연속이다라고도 말을 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살면서 선택해야 될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좀 그런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그럼 이 선택하는 힘은 어떻게 기를까요? 네. 이 선택하는 힘을 좀 가르쳐주고 그런 교육을 또 실천하는 분의 이야기를 오늘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시험보다는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경쟁보다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먼저 가르쳐주는 제주 벽시학교 이야기입니다. 이영희 교장 선생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쌀에 그 씨앗이 바로 벽시거든요. 근데 벽시학교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농업학교인가? 벽시를 키우는 학교인가? 이렇게 또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물론 농사를 많이 짓기는 합니다. 그런데 왜 벽시냐? 저희 학교가 생명이 소중한 세상, 생명이 자유로운 세상이라고 하는 학교의 그 철학과 이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생명 세상에 사는 모든 생명들은 다 존재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다. 그리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 세계가 각각이 다 소중하게 그렇게 자기의 본성대로 자라면 결국은 모든 생명이 자유로워지는 그런 세상이 된다.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꾼이 필요한데 학교는 그런 일꾼을 잘 길러내는 곳이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벽시학교라는 이름을 이제 짓게 됐고요. 제주도는 13년 전에 그 시작이 됐어요. 저희는 이제 본교가 광명에 있고 대한민국 최초의 대한초등학교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아이들이 이제 점점 크면서 중3이 되니까 이제 초창기 아이들은 그렇게 나약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역사가 이렇게 되니까 아이들이 뭘 새로운 시도를 하거나 도전을 하거나 이렇게 하라고 막 교사들이 막 옆에서 막 찔러주고 막 이렇게 하면 애들이 아 귀찮아. 네, 됐어요. 원래 그런 거죠. 뭐 반응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졸업을 시키기 전에 저희는 이제 중3까지 과정인데 졸업시키기 전에 아이들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졸업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이제 부모님하고 떨어뜨려서 강하게 1년 동안 키워서 졸업을 시킬 작정을 하고 제주로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일단 아이들은요, 이 시기에 중학교쯤 되면은 부모님이랑 무조건 떨어져야 됩니다. 부모님과 같이 있으면 절대 성장하지 못해요. 그 부모 안에 그 한계에 갇혀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부모님하고 독립해서 여기 와서 살면서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거는 먹고 살아야죠. 밥을 해야 됩니다. 네. 삼시세끼 자기들이 밥을 해야죠. 네. 밥하고 그다음 빨래를 해야죠. 저희 세탁기 안 씁니다. 다 손빨래로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이제 손빨래를 하거든요. 그래야지 자기 시간을 관리할 수 있어요. 빨래 언제 하지? 네. 밥 언제 해야지? 그래서 이제 밥지기는 보통 4시 반에 일어납니다. 저희가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달리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밥을 다 해놔야 되죠. 그래서 이제 4시 반에 일어나서 밥을 다 준비해 놓고 6시 되면 친구들을 깨워요. 그럼 이제 그때 다 이제 기상해가지고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 저희는 달리기를 하거든요. 동백동산 먼물가까지 약 왕복 3km 정도 되는데 그 거리를 전력 질주를 해서 달리고 와서 그다음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요가를 하고 또 팔당금이라고 하는 중국의 무예가 있어요. 또 그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아침 청소를 하고 밥을 먹고 이 모든 과정에 다 아이들이 어떻게 할지를 자기들 스스로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전날 그러니까 내일 밥 누가 할래? 그래서 그 전날 밤에 이제 그걸 다 정해요. 내일 우리가 어떻게 살지.
그러면 방은 누가 청소할지 뭐 이런 거 다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생활의 아주 세세한 부분, 일상의 세세한 부분들을 이제 하는데 아이들이 가장 그 놀라워하는 거는 밥이에요, 밥. 자기들이 여기 와서 삼시세끼를 해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굴까요? 엄마죠. 그래서 엄마가 정말 이 같은 식사를 계속 반복적으로 만들어낸다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가.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방학이 되면 집에 가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 1순위가요. 밥상 차려주기입니다. 엄마 아빠에게 밥상 차려주기. 자기가 한 요리로 나 이렇게 이제 요리할 수 있으니까 부모님한테 이걸 꼭 해드리고 싶다. 그동안 얼마나 진짜 어려우셨겠는가. 그래서 정말 밥상을 자기가 차려보는 이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생명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잖아요. 밥상에 올라와 있는 생명이.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밥상 앞에서 매번 그 감사하는 묵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밥지기가 어떤 마음으로 자기가 이제 이 요리를 했으며 이 밥상 위에 올라와 있는 수많은 생명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읍시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는 건데 거기에 덧붙여 갖고 어머니라고 하는 이 존재를 잊을 수가 없죠.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일을 하고 저희는 일주일에 3일을 노작 교육을 해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로 돌집을 짓고 거의 해마다 한 채씩 돌집을 지어요. 왜 돌집이냐? 제주는 돌이 많잖아요. 네. 정말 제주가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을 키워내는데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연 속에서 애들은 진짜 스승을 만날 수 있어요. 사람은 계속 바뀌잖아요. 생각도 바뀌고. 근데 자연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바뀌지 않거든요. 제주의 또 가장 큰 장점은 공동체예요. 저희 선을 마을은 정말 마을 공동체가 아직도 살아있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길만 나서면 삼촌들이 아이고 착하다 해요. 인사만 했는데 아이고 착하다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선생님 이상해요. 삼촌들이 저더러 착하대요. 저 착한 일 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 왜 착하다고 하죠? 인사를 했기 때문에 착한 거야. 응? 이렇게 이제 정말 마을 공동체가 살아있는. 이래서 제주가 아이들에게는 정말 흥미로운 곳인 거죠. 그냥 길 나가면 배울 게 많아. 어른들이 기쁘게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을 나눠주셔요.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저희가 초청을 하지 않았는데 야, 니네 기특한데 나 이런 공부하는 사람인데 가서 수업해 줄까? 나 니네랑 한번 해보고 싶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갖고 저희에게 지금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를 하고 계세요. 제일 큰 배움은요, 제가 생각할 때 태도예요, 태도. 네. 태도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사람으로서 온전한 구실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배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태도가 좋으면은요, 정말 배움의 기회가 계속 열려요. 이런 거죠. 어떤 아이가 열심히 배우려고 해. 그리고 성실해. 이러면 어른들이 어떤 마음이냐면 아유 기특하네. 이렇게 열정적으로 배움을 하려고 하다니 내가 이 친구한테 기꺼이 나눠주고 싶어. 어른들은 이 마음이 저절로 생기죠. 요즘 아이들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걸 왜 제가 해야 되죠? 이거잖아요. 왜요? 이게 아주 일상의 그 언어예요, 아이들은. 이런 아이들한테 누가 배움을 나눠주고 싶겠어요? 누가 수제자로 그 친구를 받아들이겠어요? 정말 태도라고 하는 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하면서 아이들은 힘들죠. 귀찮죠. 안 하고 싶죠. 덥죠. 이럴 때 딴짓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그 순간에는 그냥 내버려 둬요. 자기 선택이니까. 그런데 저녁 때 저희가 매일 하루 나눔이라는 걸 하거든요. 하루의 시간들을 정리하는 그 글쓰기를 해요. 매일. 그리고 그 글쓰기를
30분 하고 또 그거를 이제 다 같이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그 나눔을 하다 보면 그 아이가 이제 고백을 하죠. 자기 오늘 밭에 가서 오늘 삽질을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딴짓했다. 근데 하여간 뭐 저기서 친구들이 하는 거 보니까 미안한 마음은 들었지만 나는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이제 뭐 하죠. 또 어떤 경우는 야, 너 왜 안 해? 이런 친구 꼭 있어요. 반에 보면 그런 친구 있잖아요. 내버려 두지 않는 친구. 그러면 네가 뭔데? 뭐 이러면서 또 이제 싸움이 붙거나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나오죠. 그러면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상황에서 불편한 사람 누구 있었니? 왜 불편했지? 왜 너는 그렇게 안 했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러면 그 친구도 미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아, 오늘 내가 조금 인내심이 부족했는데 다음부터는 자기가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또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물론 그 약속을 했다고 해서 바로 그 다음에 뭐 지켜지진 않아요. 그런데 이 공동체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안 하면 그만큼 모두가 해야 될 일은 늘어나. 이거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할 때 다 같이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해.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빠져 있으면 분위기 안 나죠. 정말 일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요. 으쌰으쌰예요. 저희 막 13명, 14명 아이들이 밭에 쫙 한 줄로 서가지고 삽 들고 삽질을 막 할 때 그때 있잖아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 에너지가 대단해요. 인간의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정말 우공인산이라고 정말 산을 다 그 옮길 그런 그 기세를 갖고 있어요. 특히 청소년들 있잖아. 그러니까 쫙 한 줄로 서가지고 막 자기의 그 한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 예전에 어떤 여자친구 하나가 자기 스스로 그날 목표를 정했대요. 밭이 굉장히 크거든요. 거가 그 한 밭이 1,500평, 1,500평, 3,000평이 있는데 여기서 저기 끝까지 엄청 길어요. 거기를 갈 때까지 나는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않겠어. 무조건 앞만 보고 끝까지 가보겠어라고 하는 목표를 정했대요. 그래서 삽질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서 끝까지 가서 뒤돌아봤을 때 그 밭이 색깔이 흙이 뒤집혔기 때문에 색이 달라져요. 너무 예쁜 거야. 그 밭이 이렇게 막 흙이 파여가지고 자기가 만들어낸 그 흔적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날 하루 나눔에 이제 그 글쓰기에 그걸 적었더라고요. 자기가 오늘 그렇게 스스로 하고 약속이죠. 자기 스스로 자기하고 한 약속을 지킨 거잖아요. 진정한 힘은 바로 이거예요. 자기가 한 약속을 자기가 지켰을 때 그때 우리는 자부심이 생기죠. 자긍심이 생기죠. 그 지금의 세상은 거꾸로 됐어요. 별것도 안 했는데 부모님들이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뭐 이런 말에 의해서 막 칭찬을 해. 어렸을 때부터 근거 없이 구체적인 내용 없이 아유 잘한다 잘했네 아주 형식적인 칭찬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런 형식적인 칭찬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사실은 칭찬을 받았을 때도 그렇게 기쁘거나 자부심을 느끼거나 그러지 못해요. 칭찬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돼요. 어제 네가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네가 정말 많이 달라졌다는 걸 느껴서 너무 기쁘다. 응? 이렇게 구체적인 칭찬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아이들이 여기 와서 자기가 자기의 그동안의 나약함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요. 아이들은 정말 진리에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최선을 다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다 느끼죠. 속으로 다 찔려요. 그리고 자신이 한 약속을 그동안에 제대로 이렇게 지키지 못한 경우를 여러 번 겪으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깎아내리고 낮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심해지고
자신감 없어지고 열등감 느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처음에 제일 작은 거에서부터 아주 일상의 작은 거, 예를 들어서 방을 청소했어요. 보이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죠. 누가 보지 않으면 별로 이렇게 티 안 나죠. 맨날 뭐 안 닦아도 뭐 어지럽히지 않으면 티 안 나잖아요. 그런데 누가 보지 않아도 구석구석 그렇게 막 물건 드러내 가면서 청소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는 누가 칭찬하기 전에 그렇게 하면서 자기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에 대한 신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나는 성실하게 내가 할 바에 최선을 다했어. 최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아이들은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상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냐? 최선을 다하는 태도. 나한테 주어진 이 시간에, 이 공간에서, 이 일이,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최선을 다할 건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뭐지? 이것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 드문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말 그 최선을 다하는 이 과정까지 가야 되는데 이 과정이 쉽지 않아요. 자발적으로 처음부터 최선을 다하는 친구는 없죠. 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특히 일상의 작은 거에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어. 뭐 일반적인 공교육에서는 뭐 성적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뭐 최선을 다하겠죠. 근데 저희 아이들은 시험이 없어요. 청소 잘하나 누가 그거 관리 감독하는 사람 따로 없죠. 다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밥지기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메뉴 짜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끼 밥을 하더라도 내가 최선을 다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마솥밥 해보신 분 계세요? 여러분 계시네요. 역시 예, 그렇게 머지 않은 옛날이에요. 그죠? 저희가 그 가마솥밥을 하는 건 이유는 이거예요. 아이들이 불을 다룰 줄 알았으면 좋겠다. 불이라고 하는 거는 생명의 원천이에요. 그래서 이 불을 다룰 수 있는 사람과 불을 다루지 못하는 사람, 이 에너지 덩어리잖아요, 불이. 이 느낌을 아이들이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불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하고 가깝게 할까. 그래서 매일 먹는 밥을 불을 지펴서 해보자. 근데 우리의 이제 전통 가마솥은 또 밥맛이 또 좋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누룽지를 또 엄청 많이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굳이 가마솥에 밥을 했는데 불을 떼다 보면은 가마솥에 이제 처음에 눈물이 그죠? 그 뚜껑 결합 부분에서 눈물이 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연기가 막 이제 거기서 수증기가 막 뿜어져 나오죠. 이럴 때 불을 줄이기 시작해야 된다. 근데 이거 관찰 안 하면은요, 몰라요. 여기에 더해서 우리는 후각을 갖고 있어요. 그죠? 냄새를 맡으면서 밥알이 처음에 쌀이었을 때 전혀 냄새가 안 나던 것이 그 다음에 점점 익으면서 냄새가 달라져요.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모든 오감을 다 작동시켜야 되는 작업이에요. 가마솥밥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과 후각과 촉각과 소리, 그죠? 이 소리가 달라지잖아요. 이 오감을 열게 만드는 작업인 거죠. 이 불을 떼서 가마솥밥을 하는 것은. 그래서 이 1시간 정도 이제 가마솥에 불을 떼서 밥을 짓게 되는데 이 1시간의 이 과정은 눈을 뜨고 다 감각을 열어서 그걸 지켜봐야지만 되는 건데 졸려. 아침에 4시 반에 일어나니까 졸려. 그래갖고 밥 해놓고 불 지피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자버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따뜻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날은 밥이 다 타가지고 먹을 밥은 얼마 안 되고 누룽지만. 근데 그 누룽지가 제대로 된 누룽지일까요? 여러분은 아마 그런 누룽지는 생전 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자기들이 이름을 아스팔트라고 붙였어요. 아스팔트 누룽지라고. 정성이 없는 거죠. 근데
아, 나는 오늘 친구들에게 맛있는 밥을 만들어 주겠어.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는 아이는 절대 잠들지 않아요. 그죠? 지켜보죠. 계속 관찰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노릇노릇한 누룽지까지 완벽한.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밥 시간 되면은요, 마지막에 이제 밥지기가 이렇게 딱 등장하는데 한 손에 완벽한 누룽지 있죠. 노릇노릇한 그거를 딱 한 손에 들고 득의 만만한 표정으로 딱 이제 입장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다 박수. 와! 막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 정말 정성을 들인다는 거.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들인다는 거. 이 경험을 아이들이 작은 일부터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쌓여야 돼요. 켜켜이 쌓여서 어느 날 자기 존재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처음에 어떤 새로운 도전 앞에서 망설이고, 아유, 나는 애당초 못하니까 이래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큰 행사를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을 되면은 다른 저 육지에 있는 YMCA의 7세 유치원 아이들이 한 35명 정도가 여기에 이제 졸업여행을 와요. 2박 3일. 그 졸업여행을 시키면서 애들이 그거를 다 기획을 해야 돼요. 이번 여행의 주제를 뭐로 가져갈까? 근데 올해 이제 신화 공부를 했어. 아, 그러면 제주 신화와 연결해가지고 우리 동네에 선을 할망당이 있는데 그 할망당을 주제로 해서 이 신화를 연결해서 그 기획을 할까?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할까? 스토리를 짜야 되고 그 각각의 프로그램에 그 신화가 다 녹여놔야 돼요. 그래서 애들이 집에 갈 때는 아, 제주도에는 어떤 신이 있는데 이 동네에 이런 신이 있었고 그래서 그 신한테 내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줬고 뭐 이렇게 하고서 이제 아, 여행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프로젝트죠. 이 프로젝트를 그 수행하려면 팀이 짜여져야 되고 기획팀이 있어야 되고 준비팀이요. 그리고 그 준비팀에 리더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리더를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할 사람? 이때 제일 긴 침묵이 이어져요. 아, 저거 하면은 책임이 무거워. 그리고 안 되면 결국은 자기가 질타를 받아야 돼. 이러니까 아무도 손 안 들어요. 근데 그럴 때 이렇게 자기에 대한 신뢰가 쌓인 아이들이 제일 먼저 손을 들죠. 왜? 나 해봤는데 할 것 같아. 이래갖고 이제 저요 이렇게 해서 하죠. 끝까지. 근데 행사가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야. 1년 내내 행사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되면은 다음 타자가 나와야죠. 그 아이가 계속 하면 안 되잖아요. 기회가 한 아이한테 주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 타자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그럴 때 선생님이 필요한 거죠. 왜 아무도 안 나오는 건지 이유를 말해줄래? 그러면 이제 다 얘기해요. 저는 지난번에 뭘 했기 때문에 굳이 이것까지 제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할게요. 등등 하여간 이유는 각자 있죠. 근데 그거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이제 교사는 이제 계속 관찰을 하고 있잖아요, 아이들을.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 아이가 할 수 있는데 지금 스스로 회피하고 있구나 이런 이제 직감이 올 때 그 친구한테 더 집중적인 질문을 하죠. 선생님이 하는 역할은요, 질문하기예요. 질문을 잘해야 돼요. 좋은 질문을 해야죠. 좋은 질문이라는 건 뭐겠어요? 그 아이가 앞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는데 머뭇거리는 지점이 뭔가. 예를 들어서 자신감이 없어. 이미 많은 것들을 할 때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낮게 평가해. 그러면 그 지점을 건드려 주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하는 거 보니까 이런 거 잘하던데 이번 기회에 더 도전해봐.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한마디 얹어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하는 거는 딱 그거예요. 그걸 이제 순순히 받아들이면 쉽게 정리가 되는데 끝까지 저항하는 경우도 있어요. 바로 정리 안 됩니다. 계속 그럼 질문하죠.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응?
왜 너는 너를 그렇게 낮게 생각하니? 응? 아니야, 너 그렇게 작은 존재 아니야. 응? 이미 다른 사람들도 너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친구들한테 또 물어보죠. 다른 친구들은 응? 이 친구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아이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잘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막 또 지지를 해주죠. 그럼 이제 그거에 힘입어서 용기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사를 이제 맡아가면서 자기가 확장되는 걸 느끼는 거죠. 가다 보면 어려운 일이 수두룩이에요. 그것을 잘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야 되죠. 그 리더에 따라서요. 어떤 경우는 이런 일이 생겨요. 매일 준비 회의를 했는데 아무런 성과가 안 나. 진도가 안 나가는 거죠. 그럼 이제 애들 사이에서 문제 제기가 돼요. 우리는 왜 매일 모이는데 응? 이렇게 아무 성과도 없냐.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응? 우리가 좀 팀 운영에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검토가 필요해.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애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 문제 제기가 그 아이한테는 얼마나 뼈 아프겠어요. 자기 때문에 그렇다는 식으로 들리겠죠. 사실은 그 얘기는 아닌데. 우리도 어떤 작은 모임에서 리더를 맡아보면 알죠. 누가 응? 왜 이래 뭐 어쩌고 한마디 하면은 나한테 지금 공격하는 건가? 나를 비난하는 건가? 뭐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이제 같이 얘기를 이제 나누다 보면은 그 멤버들이 다 같이 결국은 자기 성찰을 하게 돼요. 이게 제가 소극적으로 뭘 해서가 아니라 우리 멤버들이 다 같이 이거는 협력했어야지 되는 일이었는데 너무 쟤한테 의지했구나 이러면서 이제 맨날 자던 아이도 이제 안 잘게 이제 아이디어 적극적으로 낼게 막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경험을 또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리더로서 이 팀원을 이끌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경험. 이건 창조의 경험이죠. 밭을 가는 것도 창조고 집을 짓는 것도 창조고 집 짓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돌을 하나하나 다듬고 그것을 쌓아 올려서 벽을 만들어야 돼요. 그죠? 제가 정말 그 큰 돌집, 저희 여러 채의 돌집이 있는데 제일 큰 돌집을 지을 때 이제 아이들이 전부 그 돌집 짓는데 투입이 돼야 됐어요. 너무 큰 돌집이라 60평짜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혼자 맨날 농사를 하러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애들은 이제 돌집 짓고 저가 이제 농사하러 이렇게 지나가는데 보니까 한 아이가 돌을 이렇게 하나 쌓아놓고 저기 한 5m 뒤에서 계속 보는 거예요. 돌을 노려보고 있어. 자기가 잘 쌓았는지 그거 이제 확인하는 거죠. 제가 한 3시간 뒤에 점심 먹으러 이제 학교로 돌아가는 길에 보니까 걔가 똑같은 자세로 거기서 계속 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녁 때 물어봤죠. 돌을 몇 개 쌓았니? 3개 쌓았대요. 잘한 거죠. 그 아이는 엄청난 관찰을 한 거예요. 그래서 3개를 쌓지만 그날 3개를 쌓은 거고 그 다음에는 걔는 더 많이 쌓을 수 있는 기초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를 야 너는 그 반장 언니 봐라 반장 언니. 반장 언니는 하루에 50개 100개 쌓는데 너는 하루에 꼴랑 3개 쌓았어? 이렇게 그 기준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아이가 3개를 쌓는 그 과정에 얘가 가서 낮잠을 잔 것도 아니고 딴짓한 것도 아니에요. 잘 쌓기 위해서 얘는 그 시간에 집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집중력이구나. 너는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 3개의 돌을 쌓기 위해서 하루를 온전히 거기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들였냐. 놀라운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아이들마다 각각 다른 속도로 각각 다른 방식으로 배움을 해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다려주고 그 과정에서 이 아이가 보여주는 모습들을 계속 관찰하면서 이 아이가 어디서 지금 성장을 멈추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고 그걸 이제 건드려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생이 하는 일은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아이를 열심히 관찰해야 돼요. 계속 그 아이가 지금 저기서 뭐 하고 있지? 어떤 생각으로 이런 걸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시간을 저는 이제 하루 나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녁 때 글쓰기 하고 그 글 쓴 걸 나눈다 그랬잖아요.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그 아이의 생각의 변화를 볼 수 있거든요. 아이들이 어떤 그 큰 변화를 만들어낼 때가 언제냐면, 이제 왜 너는 이 과제 앞에서 머뭇거리냐, 왜 도전을 안 하냐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처음부터 순순하게 저는 지금 회피하고 있어요. 제가 게을러서요.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각자의 이유가 다 있어. 자기 합리화에 아주 뛰어나죠. 중3, 고1쯤 되면 뭐 저보다 말을 더 잘하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강하게 거부하고 오히려 선생님을 공격하고 이렇게 해요. 정말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이제 만났던 친구 중에 지금까지 13년 여기 제주 벽시학교 역사에서 가장 강력하게 저한테 반항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했던 친구가 있어요. 이 아이의 마음에서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선생님이 미워한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마다 심지어 칭찬을 해줘도 왜 칭찬하세요? 딱 싸늘한 표정과 싸늘한 어투로 이제 공격하는 거죠. 왜 칭찬하냐? 난 칭찬도 기분 나쁘다. 이렇게 했어요. 저는 야, 네가 잘한 건 당연히 칭찬해야지. 어제보다 이게 달라졌으니까 그 부분은 반드시 칭찬을 해야 돼. 난 칭찬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네가 어떻게 됐든 상관없어. 이렇게 하고서 이제 계속 지내왔는데, 작년 이제 10월에 이제 진로를 이제 정할 때 그때 밤에 상담 요청을 했어요.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교사가 되고 싶대요. 그래서 너무 뜻밖인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을 미워하던 아이가, 난 선생은 절대 안 될 거야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되고 싶대요. 그래갖고 야, 너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었니? 자기가 1년 반이 넘도록 그렇게 선생님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싸늘하게 대하고 그렇게 했는데 선생님이 그거를 다 기다려 주셨고, 그래서 자기한테 길을 잘 안내를 해주셔서 자기도 선생님 같은 사람이 꼭 되고 싶다. 그래서 교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어려운 친구들, 마음이 힘든 친구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교사가 되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야, 너 정말 기특한 생각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공교육 교사가 되고 싶다니까요. 그래서 네가 배운 대한교육에 이렇게 실제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지점들을 네가 공교육에 가서 잘 전파를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막 자기가 교사 된다고 했을 때 제가 또 그걸 반대할 줄 알았던 거예요. 선생님이 이거를 지지해 주다니 이래가지고 막 더 기뻐서 막 울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들은 정말 순간적으로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코멘트를 하고 그 코멘트가 어느 날 수용이 되고, 그래서 자기 마음의 결단이 이루어지고 그 결단이 용기를 얻어서 실행력을 갖게 되고, 이렇게 될 때 사람이요 모습이 확 달라지는 거 아세요? 너무 긍정적으로 표정이 바뀌니까 정말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죠. 저는 우리가 교육이라고 할 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인간이 변화하는 거죠. 그 변화를 위해서 여러 과정들을 이제 경험을 하게 해야 돼요. 지금의 근데 학교는 어떤 경험을 하냐? 오로지 시험 잘 치는 경험만 하는 거죠. 일방적으로 듣고 그냥 수용하고, 이게 아니라 계속 아이들도 질문을 하게 하고
그래서 자기 생각을 말하게 하고 그러면서 부딪히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 경험이 쌓여야 돼요. 인간은 몸을 갖고 있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몸, 마음, 생각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다른 세상하고 만나야 돼요. 어떤 생명체랑 만나야 되고 사람하고 만나야 되고 이러면서 쌓이는 거예요. 이 경험이 쌓였을 때 그때 이 아이는 온전히 발달을 하게 되는 거죠. 온전한 발달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경험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굳이 집을 짓는 거예요. 집 짓기 체험을 가서 한번 해보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처음부터 기초부터 끝까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게 경험인 거죠. 밭에 가서 한번 모종 심어보는 거 아이들은 그러면요 이게 어디서 씨앗이 발아하는 거를 보질 못해요. 그죠? 이게 어떻게 경험이 돼요? 한 생명을 키워보는 경험이 온전히 되려면 씨앗을 심고 그것이 싹이 트고 자라나고 이제 또 열매를 따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밀을 많이 심는데 지금도 잘 자라고 있어요 밭에. 밀을 심어서 그것을 수확해서 수확을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풀씨가 많아요. 저희는 유기농으로 하기 때문에 다 일일이 그거를 걸러야 돼요. 손가락으로. 이게 진짜 엄청난 그 소근육 발달이 되거든요. 이 손가락으로 이거를 고를 때. 요즘에는 그런 작업 안 하잖아요. 다 기계가 하니까. 저희는 다 이게 의도된 작업들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분리를 하고 그걸 가지고 가루를 또 집에서 맷돌 방식으로 가루를 냅니다. 그걸 가지고 빵을 만들어. 여기까지 끝이에요. 이걸 경험한 사람과 그냥 가서 한번 밀밭에 가서 구경하고 또는 그 밀을 수확하는 데 가서 낫지를 한번 해보고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죠. 이 경험의 축적이라고 하는 것은 한 인간을 온전히 모든 감각들을 다 발달시키고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자기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경험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아이들한테 너 뭐 좋아하니? 뭐 될래? 응? 뭐 하고 싶어?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하죠. 이 질문이 아이들한테 가장 부담스러운 질문이에요. 자기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겠어. 아직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왜? 경험한 게 없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자꾸만 어른들은 물어봐. 대학을 가야 되는데 대학은 뭐예요? 전문인이 되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무슨 과를 선택해야 될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할 수 있는지 모르는데. 이래서 저는 지금 이 공교육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 더 마을로 나가야 된다.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거. 거기서 아이들은 계속 선택해 가면서 자기의 힘을 키우고 이랬을 때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이 경험이 축적되고 자기 자존감이 회복되고 이럴 때 아이들은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공교육이 좀 더 세상을 향해서 한 걸음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늘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선울초에 가서도 아이들하고 수업을 그렇게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여간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오늘 이제 이 벽시학교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교육이라는 게 교실 안에서만 이렇게 머물러 있고 책으로만 하는 게 교육이 아니다. 진짜 우리의 삶과 그렇죠. 세상과 맞닿아 있는 게 교육이다. 오늘 그런 배움을 저희도 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좀 얻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오늘 이영희 교장쌤과 우리가 조금 더 다른 다양한 이야기를 더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5개의 키워드 준비했거든요. 네. 처음. 네. 처음 학교에 오는 아이들이 가장 낯설어하는 거는 어떤 건가요? 저희 학교에 그 화장실이 생태 화장실이거든요.
생태 화장실이요. 네. 근데 생태 화장실이 일반적인 방식하고 틀려요. 보통은 이제 화장실이 따로 이제 하나 있고 거기에 이제 가서 뭐 젤을 뿌린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개별적으로 자기가 자기 그 소변 대변을 자기가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예, 거름으로 다 써서 그걸 이제 농사에 사용해야 돼요. 그 거름의 질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평소에 자기들이 이렇게 뿌리던 거름은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거는 가축의 똥을 발효시킨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인간의 똥인데 그 인간의 똥이 어떤 똥이에요? 굉장히 건강한 똥이에요. 여기서 농사한 거 갖고 주로 먹고 살고 방부제, 뭐 항생제 이런 거 안 들어있는 그 식재료만 먹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주 건강한 똥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제 발효해가지고 다 이제 밭에 그 뿌려주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은 처음에 거름간을 맨 처음에 치워야 돼요. 왜냐하면 2년 전에 만들어 놓은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그 거름을 퍼내야 자기들이 거기다가 이제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작업을 하니까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애들이 거름간 치운다 그러면 막 무슨 방독면처럼 막 똥 꽁꽁 싸매고 막 이렇게 하고 딱 나오죠. 근데 딱 그 삽을 한번 딱 찔러 본 순간 향이 달라요. 어떤 향이냐면 효소 향이 나요. 그러면서 아주 고슬고슬한 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다음부터는 그냥 거의 뭐 손으로 만져도 상관없는 그런 이제 상태가 돼요. 근데 소변을 보고 싶으면 냄비가 필요해요. 냄비에다가 소변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통에다가 이렇게 부어요. 그래서 그걸 뚜껑을 닫아 놓으면 일주일 만에 그런 발효가 돼서 바로 밭에 가서 뿌릴 수 있는 상태가 돼요. 물론 희석을 해줘야 돼요. 5배 정도 희석을 해서 뿌려줄 수 있고요. 똥은 이제 후라이팬에 톱밥을 깔고 그 다음에 똥을 싼 다음에 거기에다 다시 톱밥을 덮어서 거름간에 갖다 던집니다. 이게 후라이팬과 냄비를 들고 화장실을 간다는 게 너무 낯설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이게 무슨 부엌도 아닌데 왜 후라이팬과 냄비야? 네, 제가 이제 이거는 고안을 해보니까 가장 좋은 도구야. 이 방식을 채택하기에 가장 좋은 도구인 거예요. 후라이팬은 딱 그 코팅이 되어 있잖아요. 딱 떨어져요. 네. 코팅이 돼 있네요. 네. 이렇게 이제 그 낯선 풍경인데 제일 빨리 적응. 왜냐하면 생리적인 현상이잖아요. 이건 그냥 할 수밖에 없는데 막상 해보면 자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걸 치우는 거는 더럽다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거는 그렇게 더럽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야, 정말 저희도 사실 들으면서도 좀 낯설었는데 또 듣다 보니까 좀 이해가 되지 않나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키워드 골라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방식. 방식? 예. 그러니까 저희가 아이들이 이제 바로 합의가 안 되는 것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공연을 가야 돼. 이제 공연을 해야 돼. 뭐 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공연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공연을 가서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가서 보고 싶다는 아이, 그걸 꼭 왜 해야 되느냐는 아이, 뭐 가지각색이에요. 그럴 때 저희는 계속 토론하고 왜 그런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계속 얘기합니다. 결론이 안 나죠?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내일 또 얘기하자. 모두가 합의할 때까지 계속하는 거죠. 저희 이제 벽시학교는 부모님들도 똑같아요. 부모님들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너무 힘들어요. 아빠들. 아니 이거 그냥 다수결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제일 쉽죠. 맞아요. 다수결. 저희는 다수결 절대 용납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자. 그럼 이제 누가 지쳐 떨어지든지 아니면 누가 설득이 되든지, 그죠? 둘 중에 하나죠. 네. 설득이 되든 지쳐 떨어지든 어쨌거나 그 사람은 더 이상 거기에 딴지 안 걸겠죠. 그래서 이제
모두가 합의할 때까지 그렇게 하는데요. 제일 어려운 결정이 뭔지 아세요? 외식을 무엇으로 할까? 저희는 이제 밥을 사주는 분들이 또 많으세요. 애들이 열심히 사는 게 기특해가지고, 아, 오늘, 니네 내가 밥 한번 사줄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외식할 기회가 자주 있는데, 그러면 이제 외식의 메뉴를 정하는데 취향이 너무 다르잖아요. 중국집이냐, 한식이냐, 막 이런, 뭐 고기 뷔페냐, 막 이런 거 갖고 막 치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회의가 이제 시작되면은 저는 아예 딴 거 해요. 언제 끝날지 몰라 이 토론은. 제 할 일 막 하다가 야 끝났어 이렇게 이제 모를 정도로 치열하죠.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모두가 다 합의를 할 때까지 합니다. 네. 끝까지 모두가 다 마음으로 정말 동의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식. 네. 아, 그렇군요. 벼피학교가 진짜 특이한 게 많은데요. 음. 제가 그 꼭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알바를 해요. 그러면 이제 식당 가서도 하고 공사장 가서 하고 농장 가서 하고 뭐 아주 다양한 알바를 하죠. 알바를 하면 돈을 벌잖아요. 그 돈을 처음에는 알바한 아이들이 각자 수입으로 가져갔어요. 근데 8년 전에 그 발달장애 아이가 있는 반 아이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럼 얘는 연말에 우리 졸업여행 가야 되는데 얘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걔네 부모님한테 내라고 해야 되나? 막 제가 혼자서 막 혼잣말을 막 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럴 수는 없죠. 얘도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닌데 얘도 당연히 그 돈을 같이 나눌 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훌륭한 생각인데 니네 중에 누구라도 그거에 반대하면 이거는 가능하지 않으니까 니네끼리 한번 얘기를 잘 해봐 이랬어요. 근데 아이들이 정말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하더니 공금으로 하자. 그래서 다 모아서 그래서 연말에 n분의 1을 하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해 아이들한테 너네 선배들은 이렇게 했어. 니네는 어떻게 할래? 니네가 선택하면 돼라고 했거든요. 아이들이 이게 계산이 빠른 아이들 있죠. 그런 아이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그냥 개별로 할래요. 저는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요. 욕심인 거죠. 그럼 너는 그럼 빠지고 그럼 다른 아이들은 이렇게 다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러면 그렇게 한대요. 며칠 있다가 생각이 바뀌어요. 왜? 불편한 거예요. 네. 차라리 속 편하게 살자. 그래서 이제 모두가 공금제로 하고 아이들이 놀라운 존재예요. 우리는 이미 기성세대라 편견이 있고 사람에 대한 신뢰가 이제 많이 없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공금제라고 하는 거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게 내가 선택하는 거니까 불만이 또 있을 수가 없잖아요. 누가 강요했으면 아니 내가 알바한 건데 왜 나눠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죠. 결국에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니까 그럼. 또 아마 또 아름답게 이렇게 또 합의가 또 잘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정말 진짜 교육이 무엇이고 우리가 정말 삶에서 배워야 되는 거 그런 가치들 이런 것들 조금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 우리 제주 벽시학교 이영희 교장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